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스킨십이나 사랑 같은 건 사치 아닐까? 아내도 남편도 이제 그런 걸 바라지 않겠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아직 여자로 느껴지고 싶어.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정하게 만져주길 원해.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 중 상당수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다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떠올리는 스킨십은 늘 똑같습니다. 성기, 가슴, 엉덩이. 하지만 진짜 여성들이 원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갈망하는 터치포인트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수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가 싫은 게 아니에요. 거칠고 똑같은 방식이 싫은 거예요. 제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즉, 나이 들수록 여성은 단순한 성관계보다 감각과 교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남자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특별한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와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괜히 시도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마디의 말, 그리고 올바른 순서만 안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60세 이상 여성들이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터치포인트가 어디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만져야 다시 눈빛이 반짝이고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지. 오늘 영상은 단순히 성생활 노하우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게 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다시 매력적인 남편, 따뜻한 파트너로 보이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손끝 하나로도 배우자의 마음이 열리고 수십 년 묵은 관계가 다시 꽃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당신의 삶과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부와 여성 환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때문에 찾아오셨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의외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더 이상 스킨십이 없어요.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끝난 걸까요? 제가 먼저 말 꺼내기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욕구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의 부족이라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 때문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서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내밀어야 할지를 몰라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통해 여러 커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올바른 터치, 적절한 순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만 회복해도 부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노년기의 성과 스킨십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스킨십 빈도가 높은 65세 이상,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이 경험하고 변화했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의학적 근거를 함께 담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당신의 관계와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될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었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배울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기회의 열쇠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줄어든다. 여성은 폐경 이후엔 더 이상 관계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각과 정서적 교감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1. 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감각. 여성은 50세 전후로 폐경을 경험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질건조, 피부 탄력 저하, 근육 약화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자극만으로는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피부의 감각신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목선, 귀 뒤, 허벅지 안쪽, 손가락 사이, 척추 라인 같은 부위는 신경 분포가 촘촘해서 작은 접촉에도 정서적 안정과 흥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삽입 중심의 성관계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스킨십과 다양한 터치는 여전히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남성과 여성의 반응. 차이. 남성은 대체로 시각적 자극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눈으로 보고 곧바로 욕구가 생기고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성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접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정서적 안정, 신뢰, 분위기가 먼저 작동해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남성은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졌다 하지만 여성은 온도 조절기처럼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거나 다짜고짜 접근하면서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곤 하죠. 여성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호르몬의 역할, 옥시토신. 우리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포옹, 따뜻한 터치, 감정이 담긴 대화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여성의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자연스럽게 성적 흥분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칠고 무뚝뚝한 스킨십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불안과 긴장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기술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동반한 부드러운 접촉이라는 사실입니다. 4. 예측 불가능성의 효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패턴의 스킨십, 똑같은 순서로 이어지는 관계는 쉽게 지루해집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시작하는 터치, 천천히 그리고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은 뇌의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해 설렘과 흥분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귀 뒤를 스치듯 만지거나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문질러 주는 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신호가 됩니다. 이건 신체적 반응만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정서적 교감과 건강. 스킨십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신체 접촉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6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킨십 빈도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올바른 터치는 단순히 침대 위의 즐거움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6. 구체적 예시.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순간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또 다른 환자분은 남편이 제 목선을 쓰다듬어 줄 때 아직도 여자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성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작은 터치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감정, 신뢰, 분위기,
그리고 호르몬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사라지는 이유는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른 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팁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귀, 뒤와 목선을 따라가는 손길. 첫 번째는 귀 뒤에서 목선으로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부위를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니라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성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손끝으로 귀 뒤를 살짝 스쳐보세요. 그리고 그 손길을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와 압력입니다. 빠르면 불편하고 강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마치 바람결이 스치는 듯한 가벼운 손길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터치를 받은 여성은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를 아직 여자로 보고 있구나. 이 순간 내가 소중히 대접받고 있구나. 이 작은 손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어깨 근육이 풀리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2. 쇄골 라인을 감싸는 따뜻한 손바닥. 두 번째는 쇄골 라인입니다. 여성들에게 쇄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여성스러움과 매력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곳을 만져주는 건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쇄골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세요. 마치 양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듯한 느낌으로요. 이때 눈빛을 맞추거나 짧은 말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아름답네. 당신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 같은 짧은 말입니다. 이런 터치는 단순히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3. 허벅지 안쪽의 경계선. 세 번째는 많은 남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경계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짜고짜 성기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그것은 존중 없는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릎 안쪽에서 허벅지 안쪽까지를 천천히 스치듯 만지는 겁니다. 단 한 번, 아주 가볍게. 이 손길은 탐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면서 다가가고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이죠. 이때 중요한 건 더 이상 가지 않는 겁니다. 멈춤이 곧 기대감을 만듭니다. 여성은 기다림 속에서 더 큰 흥분을 느낍니다. 4. 손가락 사이를 하나씩 어루만지기. 네 번째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사이입니다. 손을 잡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만져주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뒤 손가락 사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감싸주며 눌러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손을 잡힌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관계가 서먹하거나 마음의 벽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5. 허리와 척추 라인을 따라가는 포옹. 마지막 5번째는 허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이건 성적 행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터치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아내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척추 라인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이런 터치를 받으면 여성의 심박수가 낮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심리적 안정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 개방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 팁 일상에서 실천하는 터치.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터치가 반드시 침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자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오늘 머리 예쁘네. 식사 후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수고했어. 고마워. 대화 중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당신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침실에서의 분위기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1. 귀 뒤와 목선을 천천히 스친다. 2. 쇄골 라인을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싼다. 3. 허벅지 안쪽 경계선을 가볍게 터치하고 멈춘다. 4.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어루만진다. 8. 허리와 척추 라인을 따라 포옹한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성감대 공략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마음을 열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는 확신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쌓이면 부부관계는 다시 설레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론과 팁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 사례를 듣지 않으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68세 부부의 변화. 서울에서 진료를 보던 시절 68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잘 안 잡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겁이 나요. 옆에 있던 아내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외롭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서 속으로 서운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저는 두 분께 작은 터치, 미션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여전히 아름답다 라는 말 한마디. 둘째 날에는 식사 후 어깨를 감싸며 고마워 라는 짧은 포옹. 셋째 날에는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 3주 후 다시 오신 두 분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남편이 제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제가 가장 원하던 거였어요. 남편분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내 눈빛이 달라지니 저도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터치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사례 D 72세 여성의 눈물. 또 다른 환자분은 72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오래였는데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성관계보다 손 한 번 잡히는 게 더 그립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게 너무 아쉬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손끝 하나, 포옹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사례 3 65세 남편의 용기. 한 65세 남편은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아내에게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또 거절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그에게 허리 포옹 미션을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가 설거지를 끝낼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뒤에서 살짝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수고했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 그는 환한 표정으로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품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감각과 교감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단지 그 방법을 몰라서 멈춰 있었던 것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손길입니다. 귀 뒤를 스치는 손끝, 손가락 사이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터치, 허리를 감싸는 포옹. 이 작은 행동들이 부부관계를 다시 살리고 노년의 삶을 황홀하게 바꿔줍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 부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당신의 손끝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었어도 감정과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작은 용기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여전히 아름답네 라고 말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 후 조용히 어깨를 감싸며 고마워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관계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물도, 여행도, 특별한 날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내미는 손길, 지금 당신이 전하는 따뜻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손끝 하나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말 한마디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지고 삶은 깊어집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전해드리는 다음 영상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관계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작은 시작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친구나 지인 혹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